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혼자서 생각을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주로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혹은 명상을 할 때, 아니면 명상까지는 아니어도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이럴 때 보통 제가 하는 생각이 사실 대단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들, 너무 당연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못 하는 것들, 혹은 너무 당연하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고 문득 뒤돌아봤을 때 그 당연한 것들에 항상 정답이 있었어요. 산책을 할 때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생각들, 놓치기 아까운 생각들. 그런데 이거는 보통 항상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산책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생각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마치 불꽃놀이의 그 불꽃처럼 팍 하고 터졌다가 허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다시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아니면 몇 년 뒤에 생각나고 막 그래요. 바로 메모장에 켜서 키워드라도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러닝을 할 때와 같이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그냥 애플워치로 바로 뛰면서 막 숨찬 상태에서 그냥 녹음을 합니다. 혼자 떠드는 거죠. 이렇게라도 보이스 메모를 합니다. 제가 제 생각들에 대해서 좀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했던 생각들 중에서 오늘은 비교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교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인생의 일종의 패키지이자 그림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도 재테크할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교라는 녀석이 나에게 가장 안 좋게 다가올 때는 무언가 절박하게 힘든 도전을 해 나가고 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친구를 같이 몰고 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빼고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네? 저 사람들은 다 이룬 건가?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지? 저렇게 될 수 있긴 한 건가? 저런 날이 올까? 왜 나만? 이런 생각들이요. 사실 우리 삶은 상하, 위아래가 있죠. 좌우,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게 있고요. 맞고 틀린 게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있고요. 이렇게 양극단이 함께 공존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과 부정도 있습니다. 비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긍정과 부정,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약간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미묘하게 부정적인데 약간 긍정적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갈팡질팡 할 수는 있는 거죠. 어제는 긍정적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기분이 좋지 않아지면서 부정적이 되어버렸다거나, 오전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결국 오후엔 부정적으로 생각과 기분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는 절대로 다시 벌거나 만회할 수 없는 내 삶이라는 그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 타임라인에서 우리는 긍정과 부정 중에 딱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자율입니다. 누가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비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보다 못하거나 적게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는 비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보다 뛰어나거나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우울함, 조급함, 비참함을 느끼는 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별로예요. 전자는 필연적으로 나보다 못하거나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작게, 우습게, 하찮게 보는 감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후자는 필연적으로 나의 자금, 초라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두 갈래로 길이 갈리는데요. 이 비교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소위 이악 물고 노력하는 케이스가 A라고 하고요. 반면에 그냥 애당초 저 사람은 넘사벽이다 라는 생각으로 털썩 포기해버리는 것, 우울함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버리는 케이스가 B,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케이스 B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방해적 행태이므로 논할 필요도 없어요. 반면 케이스 A는 목표, 타겟이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목표는 내가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케이스 A는 저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쟤보다 많이 가져야지 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진짜 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이기고 넘어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표가 갑자기 없어져서 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서 이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해지면 그걸 보고 크크크 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있을까요? 조금은 흑화된 부정의 에너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역전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때부터는 끝없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비교의 고속도로 하이웨이 투 헬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형태의 비교를 부정적 비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 별론 거죠. 비교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무언가 비교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있어야죠. 그게 나라면 어떨까요? 나는 한 명인데? 아니요. 한 명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있잖아요. 가깝게는 어제의 나, 지난주의 나, 지난달의 나, 그리고 멀게는 작년의 나, 5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까지 비교를 할 수 있는 나는 정말 많습니다. 결국 나의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목표도 내가 세워야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기준점, 비교의 대상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와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해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걸 이루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에 대한 충만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부럽겠죠.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나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봉을 잘 높여서 이직에 성공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부러울 겁니다. 내가 연봉을 잘 높여서 이직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봉이 비슷해도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부럽습니다. 내가 연봉이 7, 8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억대 연봉이 부럽습니다.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억대 연봉에 스톡옵션까지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내가 자산이 1억이 됐는데 5억인 사람이 엄청 부러워요. 그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이 더 부럽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50억이 있는 사람, 100억, 200억, 300억, 500억.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재벌이 부럽겠죠. 재벌은 부러운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비교의 대상을 나로 잡지 않고 누군가 타인으로 잡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이웨이 투 헬이 펼쳐지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이 워렌 버핏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가상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책으로 접한 그리고 미디어로 접한 워렌 버핏밖에 저는 모릅니다. 워렌 버핏은 현재 90세가 넘었죠. 실제로 워렌 버핏의 자산의 90%는 60세 이후에 형성이 됐습니다. 복리의 힘으로 60세 이후에 자산의 90%가 형성이 됐고요. 워렌 버핏이 만약에 스티브 잡스처럼 병이라던가 혹은 불의의 사고로 60세 정도에 사망을 했다고 치면 우리나라로 와도 재계 순위 6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와도요. 지금은 전 세계 탑 10 부자죠. 근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92살까지 살면서 이제 겨우 전 세계 부자 탑 10이 됐는데 마크 주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아니 나보다 훨씬 젊은 것들이 나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 이게 말이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빌 게이츠를 한번 가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 그간 몇십 년 동안 세계 부자 부동의 원탑이었는데 한동안 전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 이렇게 동의어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이런 애들이 나타나서 나보다 자산이 훨씬 많네? 뭐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열받네? 거품인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 빌 게이츠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걸 이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이직 시도를 하고 커리어를 쌓고요. 모든 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인데 이렇게 비교만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과연 정말 내 행복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